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멍때리기 대회 열렸었죠. 이날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을 가리는 대회였는데요. 우승은 초등학교 2학년생이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 어린이의 사연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이 9살 어린이 하루 6곳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였대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피로하기도 하고 정신적 압박을 받기도 해서 멍 때리는 것으로 자기의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왔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 중국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대회에서도 수상자들은 죄다 어린이였대요. 참 우리나라 어린이만 멍때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멍때리기는 어린이들 그런데 늘 바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하네요. 멍 때려야지 뇌가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큰 탈이 나지도 않고요. 우리 몸에서 뇌가 조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멍 때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졸면 안 되겠죠. 오늘 6월 19일 벌써 불금이네요. 오늘 금요일, 오늘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첫 곡입니다. 엘튼 존의 Saturday Night All Night for Fighting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리 스마트폰, 인터넷이 발달해도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대체 우리들은 왜 사주를 보는 걸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 때문이겠죠? 시험의 당락, 취직 가능성, 그리고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확률,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 궁금한 거는 인간이 태초부터 있었던 궁금증이라고 하네요. 음악제약 금요일에 또 모셨습니다.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 음악제약 금요일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모셨는데 아주 또 많은 분들이 또 뵙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사주 카페 운영하시고 또 역학
쪽을 공부하시고 또 우리 조합원이기도 하세요. 전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여기저기 일이 많아서. 네. 예, 바쁘게 지냈죠. 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런데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나요? 약간 여름철은 네. 비수기라고. 아, 방송이 무섭더네요. 네. 방송을 좀 했더니 아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 라디오 방송이요? 예. 듣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 TV를 네. 마크로 카카오톡에 네.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예, 조합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친구분도 있습니다. 네.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방송을 듣고 또 연락이 많이 오셨군요. 네. 네. 지난주에 방송, 하시고 어떠셨나요? 아, 제가 좀 말을 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 문제가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사주팔자. 저는 이 사주팔자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아, 사주라는 게, 네. 기둥 숫자를 써서 4개의 기둥을 얘기하고, 기둥에 한 자리가 2자리씩, 즉,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을미년이니까, 네. 을미라는 글자가 하나의 기둥이 되고, 네. 이 4개가 모여서 사주팔자, 8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팔자라 그러죠. 사주란 게 넉사, 기둥주 해가지고 4개의 기둥이군요. 그렇지. 그리고 팔자가 8팔의 글자자 해서 예. 그 기둥당 2개의 글자. 예. 그게 8자가 모여서 생년, 월, 일일 8자가 되니까 네. 그걸 가지고 사주팔자라 그러죠. 생년월일. 그래서 사주팔자였군요. 네. 저도 한번 사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망원동에 있는 사주 카페, 네. 서울에 안 계시다면서요? 예, 이번 달은? 한 달 정도 지금 홍천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지금 역학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은 이제 홍천에 계시는군요. 예. 네. 그러면 7월부터 예. 제가 답답하거나 이럴 때 사주 카페 찾아가면 뵐 수 있겠네요. 꼭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전화를 미리. 예, 네. 꼭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궁합하고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궁합하고 결혼. 예. 참 가장 많이 이제 사주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그런 젊은 질문이죠. 분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이제 궁합과 결혼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예. 거죠. 글쎄요. 요즘 참 젊은 사람들이나 뭐 젊지도 않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참 늦게 해요. 그렇죠.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 뭐 가장 큰 문제는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리니까 어쩔 네. 수가 없이.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네. 많이 늦어져요. 예. 네. 힘들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봐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만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만 봐라. 예. 네. 그 팔자대로 산고 그랬고 궁합을 먼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네. 궁합을 보러 와요. 네. 그러면 궁합을 대답해 주기가 애매해요. 네. 궁합은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7년을 만났는데 헤어지고 나서 1년을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주위에서 가끔. 많이 있죠. 예. 네. 정말 그게 많아요. 뭐냐면 궁합은 좋은 거거든요. 7년을 7년을 만난 만나니 사람이. 그렇죠. 궁합은 좋죠. 네. 궁합은 좋은데 결혼의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궁합을 좋냐와 네. 결혼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궁합과 결혼이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궁합과 결혼을 같이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고 저도 궁합이랑 결혼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궁합이 이렇게- 맞아야 결혼도 한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궁합을 보러 와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결혼 때문에 오실 때는. 네. 그렇죠. 보통.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합은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네. 좋냐 나쁘냐 네. 이런 문제를 궁합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파트너라든가 네. 또는 그 밖에 나가 같은 일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따질 때는 궁합을 따지지만 네. 결혼하고 궁합은 다른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궁합이 좋다고 결혼 상대자가 좋은 건 아니네요. 근데 사실은 저 입장에서 볼 땐 결혼을 약속을 다 잡아놓고 나서 궁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결혼을 다 잡았고 네. 이제 결혼할 건데 그럼 궁합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없죠. 그럼 네. 전 그럴 경우는 궁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조금처럼. 네. 근데 둘이 결혼하게 되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사주 볼 때는 이혼할 것 같은데 네. 남자 사주든
바람이 많을 것 같아. 네. 그 궁합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궁합을 떠나서 일단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궁합을 돌려서 얘기를 하죠. 네. 좀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너네 둘이 결혼하면 이혼해. 라는 말 자체가 네. 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합니다. 네. 궁합과 결혼은 좀 다른 문제다. 그런데 궁합이 정말 중요한가요? 저는 궁합이 결혼관계 말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 내게 필요한 부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괜히 이쁘지도 않은데 잘해주고 싶은 사람.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네.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맞아요. 그게 궁합의 차이. 아. 네. 궁합이 꼭 그런 남녀 간의,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예,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도 저 친구한테는 별로 해준 게 없는데도 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고. 네. 저 친구는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친구 있고. 네. 이게 궁합의 문제예요. 아, 그게 궁합의 문제군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뭐 궁합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뭐 이 사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이.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언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해준 게 있어서 꼭 받는 게 아니라 네. 괜히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좋아지고 네. 괜히 그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고마운 거니까. 네. 일단 그러면 그렇게. 궁합이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예. 사람하고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친한 분들이 있고 네. 덜 친한 분들이 있고. 네.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있고. 밥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참 밥만 먹어주면 고마워요. 밥을 맨날 혼자 먹을 경우가 많아서 누가 먹어준다 그러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먹어주면 전 다 궁합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궁합이랑 결혼은 다르다. 네, 그러면 결혼도 이제 사주 역학으로 풀어서 그렇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예, 예. 주로 어떤 이야기 해 주시나요? 가장 많은 이제 사주를 들고 오기 이전에 먼저 그 본인의 사주를 먼저 봐야 돼요. 네. 상대편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사주. 네. 내 사주 팔자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 있는지 여자분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여자분들이 지난주에 99% 여자분들이 물어볼 때 내 사주에 팔자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정해져 있다. 네.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요. 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꼭 30 넘어서 결혼해라. 뭐 시집 늦게 가라.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게 남자하고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남자 사주에 아니 여자 사주에. 여자 사주에 네, 보면 그 부모님들 어디 가서 보고 너는 30 늦게 결혼해야지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 30 그러니까 좀 어차피 결혼하면 고생할 거니까. 네. 좀 늦게 가서 늦게 결혼해서 늦게 고생해라. 부모님 마음은 그렇죠. 부모님 네. 마음은. 그런데 사주로 풀자면 20세 이전에 만약 30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수가 보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늦게 하라고 밀어주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을. 네. 애들로. 네. 왜 그러냐면 결혼 일찍 하면 이혼할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늦게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면 또 20대 때 사주에 남자가 없을 수도 있나요? 요즘 사회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있어요. 있긴 한데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따라 틀리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시나요? 결혼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 상대편이 하고 이제 자식 문제를 이제 결혼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인데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미국에서 사는데 네. 46에 결혼을 했어요. 46세. 예, 네. 여기서 한 30살에 저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뭐 애니메이션 쪽 일을 하는데 네. 거기서 해갖고 한 10년을 살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남자는 결혼했겠죠. 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네. 결혼 늦게 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차피 사이가 네. 좀 멀어지고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잘 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네. 서로 떨어져 살거나 네. 그러면서 살아가죠. 예. 네. 그럼 또
궁합이 결혼이랑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최고의 그런 배우자감을 예. 사실 요즘 뭐 젊은 사람이나 뭐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뭐 경제적으로도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 결혼하려면 뭐 집 하나 뭐 평생 일해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고 사회도 어렵고 그래서 늦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제 최고의 그 좋은 배우자감을 너무 골라서 늦게 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통하느냐가 네. 있느냐, 네.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주로 이렇게 보자면 최고의 그 좋은 배우자감을 찾는 뭐 그런 법이 있나요? 옛날에는 네. 그 집에서 조용히 있는 여자가 좋았잖아요. 조선시대라든가 뭐 이런 왜 그러냐면 여자가 활동할 수가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사주의 기준이 그 조용한 여자 뭐 또는 뭐 이렇게 좀 별로 활동성이 없는 여자를 좋은 처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활동적이고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 네. 사주로 글자적으로 얘기하면 호랑이띠 또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이렇게 인신사회라는 글자가 있는데 네. 이게 역말살이에요. 네. 근데 이 글자를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어. 근데 이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틀려요. 만약 인이란 글자가 호랑이란 글자가 남편이다. 네. 그럼 어떻겠어요? 활동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인이란 글자가 만약에 직업이다.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활동적인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또 아니면 이게 내가 인이란 글자가 공부라는 글자다. 그럼 어떻겠어요? 내가 공부하러 외국에 돌아다닌다든가 많은 것을 움직이면서 배우러 다니는 거죠. 네. 그 글자마다 다 성분이 틀려요. 네. 사주를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보러 간 적은 없는데, 네. 사주 보러 가서 뭐 이렇게 뭐 보는 팁이 있나요? 뭐 TV 질문이나?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할 때 가장 사람들이 중요한 거? 네.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내 사주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둘자 이게 참 대답해 주기도 말도 안 되고 좋다 나쁘다 개념은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좋다 나쁘다 개념이에요. 네.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그 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는 내 배우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 사주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간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팁이야. 그 사주를 물어보실 때는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좋군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올해 제가 취직 시험을 볼 건데 될까요? 네. 그리고 이런 분야가 맞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당신은 원래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올해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네. 구체적으로. 네. 이 남자 뒷조사를 해봤는데 몇 년생이고 네. 뭐가 그런 얘기는 보통 생일 네. 사채를 한 3천 끌어쓰고 이랬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생명이 있고 네. 뭐 이렇게 그럼 절대 안 되죠. 그럼 절대 안 되네. 왜 그러냐면 빚은 미래를 저당 잡히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게시판에 네.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네. 질문 꼭 올려주시고요. 뭐 어떤 질문이든 우리 전 선생님 다 답할 수 있으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명박 사주 좋다고. 예. 그 양반은 잘 살 겁니다. 네. 자기 혼자서 열심히. 네. 예. 제가 갑자기 우리 이명박이라고 그랬네요. 네. 어떤 사주든 다 괜찮으니까요. 게시판에. 네. 궁금하신 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대후영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까칠한 이주부 님이 사주팔자 보러 갔는데요. 거기서 저한테 당신은 당신이 하는 대로가 정답이니 이런 데 오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하던데요. 이런 말을 할 때는 저는 어떤 사주팔자인가요? 일단 사주가 좋은 거겠죠. 좋으니까 일단 좋다 나쁘다 개념에서 내가 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그 식상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돼 있다는 얘기니까. 네. 네, 좋은 거죠. 그러면 그리고 점집인지 사주집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무당 분들이 영어로 보는 네. 그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또 사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그건 점이고. 네. 어쨌든 좋은 사주군요. 그렇죠. 좋은 사주죠. 네. 자기의 능력껏 움직이는 대로 된다는 얘기니까. 네, 까칠한 이주부님 정말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우유 캡틴님이 우리 국민TV도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TV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국민TV 개국일을 생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가? 네. 아니면 발기인을 모집하고 설립을 한 날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발기인으로 모인 날이 더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보니까 앞으로 괜찮은데요. 그걸 한번 보셨나요? 예, 한번 네. 날짜 잡아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커피 사주가 마시면서 괜찮게 잠깐. 나왔나요? 좋죠. 그렇습니까? 처음엔 좀 고생스러운데 좀 지나고 나면 자리가 잡히는. 처음엔 좀 고생스러운 사주인데 지나고 나면 괜찮은 사주였군요. 네. 우유 캡틴님, 네. 고생스럽다니까 지금은 아직 처음이잖아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괜찮은 사주라고 합니다. 달구지님이 닭은 언제쯤 도계장으로 갈까요? 우리가 치킨을 많이 먹는 날에 가겠죠. 예. 치킨을 많이 먹는 날에. 많이 먹는 날에. 그러면은 여름 쪽에. 그렇죠. 네. 여름 쪽에. 6, 7, 8월 중에 도계장으로 가겠네요. 그리고 핑공님이 원숭이띠가 활동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소극적으로 나 홀로 원숭이띠는 말이죠. 살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게 띠를 물어보는데 그 띠라는 글자는 8글자 중에 한 글자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띠라는 글자가 아니라 그 띠라는 글자가 어떤 성분인가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아까 원숭이라는 글자가 신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일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가 남편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원숭이처럼 나무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뛰어다니고 이렇게 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공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구체적으로 나는 공부하러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네. 그 성분이 어떠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핑공님 한번 사주 카페를 오셔야 되겠는데요. 변현주 사랑해님, 김무성도 좀 봐주세요. 참 어떤 면으로는 대단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하셨는데요. 김무성 씨 사주를 내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한나라당 계열이나 네, 새누리당이나 당나라당인가 하여튼 그쪽 계열은 보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네. 싫으니까 볼 일은 없으시다고 네. 합니다. 네. 볼 일은 없으시고 까칠한 이주부님이 철학관에 다녀오셨대요. 철학관이 사주 예, 맞습니다. 보는데 맞죠? 철학관, 예. 네, 그게 철학관. 어쨌든 좋은 사주라고 하니까 기분 좋으시겠는데. 흰개구리님이 우리 국민TV는 발기인 기준으로 맞춤형 사주로 갑시다. 발기인 기준으로 보면 좋다니까. 네, 발기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로니님이 우리 미업 사주 좋다니까 우리 모두 힘냅시다. 사주풀이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또 보러 갈 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안 좋은 사주 나올까봐. 그러니까 우리 피님도 질문하셨지만 안 좋다는 기준이 네.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네, 내가 예. 어떤 여자와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사주에 그 결혼 운이 없다. 그 여자와 잘 안 된다. 이런 게 나오거나 어쨌든 제가 희망하는 거에 반대되는 게 나왔을 때. 근데 인간은 신은 공평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결혼에 나온 부분이 좀 모자르면 네. 사회적인 성취라는 부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나이가 아주 좋은 교수님인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못 갔다든가 결혼을 네.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성취를 많이 이루어져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느 하나가 모자라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네. 뭐 난 결혼이 잘 안 돼.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네. 뭐 성공을 했다거나 이럴 수 있고요. 네. 또는 나는 결혼 잘했어. 근데 맨날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한쪽까지 몽땅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PD님도 생각하실 때 나는 결혼이 잘 안 돼. 왜 결혼이 안 될까? 그 대신 다른 부분들. 네. 사회적으로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커지거나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주 카페에서 어떤 분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단명 사주라고 집안 내력이라고 근데 또 조상신을 달래주는 구슬해야 한다. 이건 점집 아닌가요? 이건 점집이죠. 사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네. 그 점집하고 사주를 잘못 보시는 거죠. 철학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은 사주를 보는 데인데. 네. 그리고 단명이라 긴명이라 이런 말은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네. 요즘 단명은 4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게 단명이에요. 네. 40세 이후에는 단명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남의 생명에 대해서 옳고 언제 죽고 일찍 죽고 이런 얘기 자체가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해서도 안 될 거고. 네. 어떤지 옛날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30살 잠깐 넘은 청년이어가지고. 네. 저는 35살에 죽을 건데. 네. 저 확실히 죽나요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점집이라든가 이런 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점집에서 네. 너는 35에 죽는다. 아, 예. 단명한다. 예. 예. 네. 근데 아직까지 살고 있거든요. 지금 40 넘어갔고 네. 결혼도 하고.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수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오래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굳이, 예. 네, 안 하신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건 없죠. 그리고요, 그러면 사주 카페라고 이렇게 네. 딱 간판에 있어도 네. 점을 보는데?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 카페라고 하면서 무당 분들을 모셔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영어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아니면 글자로 풀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죠. 사주 카페 안에 이제 분야가 요즘은 이렇게 분야가 이상하게 좀 많이 갈라져 갖고 타로도 보고 네. 사주도 보고 이러죠. 네, 점도 보고 네. 네. 우리 전 선생님은 사주. 네. 근데 사주에서도 전생도 봐주나요? 아, 그런 분야가 있긴 해요. 네. 앞글자와 뒷글자를 연결시켜가지고 네. 전생을 보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구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아니 내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근데 네. 살아가는데 아무 쓰잘데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전생이 있니 후생이 있니 이런 거는 조금 더 살아봐야 되니까. 네. 좀 문제가 있죠. 전생을 사주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예. 네. 의미도 없고 또 보는 것도 약간 구라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생각한다. 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주 카페 많이 찾죠? 그렇죠. 취업되고 그럴 때니까 많이 찾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죠. 네, 특히 연말 연초에 나 취업 잘 될까 이런. 근데 저는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분은 취직할 사람이라고 사업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취직해도 오래 안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본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니고 직장생활 오래 할 거니까 사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일단 취직하면 오래 할 것이다. 또 이분은 기술 쪽이 맞으니까 기술 쪽으로 인문계를 나왔는데도 자기 쪽에 있잖아. 왜 전공하고 전혀 틀린 분야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빨리 트는 게 좋죠. 네. 조언을 잘 듣고. 네. 그러면 만약에 나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 잘 될까요? 그런데 사업하는 게 맞다. 사주에. 네, 사업을 할 거면 그러고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하면 너는 네가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더 좋다. 기획이라든가 이런 면이 더 좋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조언을 해줘요. 일단 회사 들어가서 아직은 네. 직장 운이 한 2, 3년 정도 있으니까 네. 가서 들어가서 배워서 네. 네가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가 봐라. 너는 사업할 사람이지 네. 절대 직장생활할 사람은 아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면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인가요? 아니면 돈을 잃는 사주인가요?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 그릇에 따라 틀린 거죠. 그래 만약에 사주에 돈이란 글자가 숨어 있으면 네. 힘들게 벌고 네. 그다음에 아주 잘 발달돼 있으면 잘 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글자가 또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와서 쌓이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짱 박아두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갖고 이런 사람은 아마 현금이 없고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냐면 돈 생길 때마다 땅을 사놔라. 네. 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돈을 잘 굴려라. 네. 그런 쪽으로 잘 움직이면 돈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환급성이 빠른 걸로. 네. 정말 사주 구체적으로 다 나오는군요. 또 뭐 공무원 시험 막 정말 막 6, 7년째, 7, 8년째 오래 준비하는 사람 이번에는 꼭 합격할까요?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네. 오시면. 네. 사주를 보면 봤는데 이분이 관문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알겠잖아요. 자기는 쌀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농부가 되겠다고 열심히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힘들어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또 관이라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월에 있으면 대기업이라든가 사법고시라든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게 끝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지방 소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좀 낫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네. 어느 분야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는 중앙공무원은 아니고 지방공무원이니까 지금 중앙공무원 하는 거 좀 잠시 접고 지방공무원으로 해라. 그쪽으로 시험 루트를 바꿔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죠. 네. 어떠세요? 지금 이제 역학 공부하신 지 15년 정도 되셨다고, 네, 지난주에 이야기 하셨는데, 예전 한 10년 전과 지금과 이제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질문 내용이 좀 다른가요? 인간사는 다 똑같습니다. 네. 생로병사. 네. 먹고 사는 문제, 네. 아픈 문제. 네. 근데 질문 내용은 같지만, 예전에는 좀 희망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절망적인 내용이 많거나 그러진 않나요? 있죠.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을 하면서 돈이 됐던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건 그 사람이 운을 떠나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경기도 침체돼 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걸 가장 많이 물어보냐면 아니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주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이럴 똑같아요.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뭔가 해보려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손님들이 없죠. 그렇군요. 요즘에 참 젊은이들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정돼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의 문제다? 예, 보면 우리 영문책에 보면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많잖아요 그런 말. 네, MB가 많이 하죠. 네, MB 셔츠. 소년은 다 늙어서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 죽었어요. 전쟁 끝난 지 오래됐고. 다 죽었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된다 안 된다 개념이 아니라 네. 자기에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그릇을 인정하는 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한 대로 나는 뭘 기술적으로 이런 걸 잘하니까 이 분야를 해서 한다든가 네. 나는 공부하는 데밖에 재주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글자에 맞는 글자대로 자기 팔자대로 맞는 글자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냥 무조건 사법고시가 좋고 뭐가 좋고니까 너는 그거 해 이게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잘못됐다고 교육을 봐요. 네. 무조건 공무원이 지금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되니까 7년 8년을 계속 재수해서라도 얼마나 낭비인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네. 들어갈 데가 없어서.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글자, 내 타고난 사주에 있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게 낫다. 사실 요즘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고 일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꼭 남들 좋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예. 좋다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게시판에요. 네.
사도야님이 뭐 요즘 불안해서 그런 거죠. 궁금해서기도 하고요. 김유나의 노래 신청해 주셨고요. 세습길 정아님도 오셨네요. 푸른숲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4살짜리 저희 아들이 하도 산만해서 그러는데요. 네, 네, 양력 2012년 7월 2일 9시 10분생. 이게 분까지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우리 국민라디오 음악제약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에서는 몇 년생이죠? 2012년 네. 7월 2일 2일 예. 네, 오전 9시 10분 예. 네, 생인데요. 봐주실 수 있나요? 호랑이가 겹쳐서 산만한가요? 하셨는데 네, 바로 봐드립니다. 예. 네. 2002년이죠? 2012년이요. 2012년. 4살 이제 된 거죠. 2012년 7월 2일 오전 9시 10분생. 네. 사주 지금 이제 나옵니다. 네. 7월? 네. 듣고 계시죠? 7월 2일. 네. 2012년 7월 2일. 4살짜리 아들이 산만하군요. 보통 4살짜리 아들이 안 산만하면 더 너무 차분하고 진지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주위에 4살짜리 어린이들 다 산만하던데요. 네. 지금 우리 전 선생님이 사주를 지금 분석하시는 중인데요. 네. 산만하다기보다는. 나왔습니까? 사주가? 예. 산만하기보다는 이 좀 약간, 뭐랄까, 반짝반짝한데요? 반짝반짝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요? 번뜩번뜩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을 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연으로 설명하자면 나무에 꽃이 폈어요. 네. 나무에 이렇게 꽃이 폈는데 이뻐요. 이쁘게 잘 폈어요.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산만하다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엄마나 아빠가 좀 자제를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주는 좋은 사주네요.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반짝반짝하고 꽃을 핀 사주니까 자기 재주는 잘 갖고 있는 사주죠. 재주를 잘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재주를 잘 키워주시는 게. 그렇죠. 만약에 네. 자기가 이렇게 나무를 얘기하면 나무가 꽃을 핀 거니까 네. 사람들이 봐서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말도 잘할 거고 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애들 사주는 잘 안 맞아요. 4살짜리 아들이면 그럼요. 보통 다 산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 4살짜리 아들이 그냥 다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냥 달만 바라보고 그럼 이상한 거죠. 그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네, 프롬스님 반짝반짝한 사주라고 하고요. 우유 캡틴님이 또 아들 사주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이 사주만 보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렇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캡틴님, 그러면 1995년이면은 지금 몇 살인가요? 네, 20살인가요? 네, 95년 10월 13일 양력으로요. 네, 그리고 오후 1시 45분 제 아들인데요. 시간이 허락되면은 사주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게시판에 올려주셨네요. 네, 95년 10월 13일. 네, 10월 13일 양력이고요. 네, 오후 1시 45분. 네, 이제 또 사주가 나옵니다. 실시간. 진로가 많이 나오네요. 벌써 사주 나왔습니까?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몇 년 했다가, 또 저것도 몇 년 했다가, 저것도 몇 년 했다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게 됨이 아니라, 네. 자기 직업, 자기 하는 일을 많이 바꿀 거예요. 진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주가 있군요. 예. 그러면, 이러잖아요. 직장에 몇 년 했다가, 네. 또 자기 사업 몇 년 했다가, 다시 또 다른 사업 분야를 바꿔서 몇 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네. 그거는 나쁘거나 좋다의 개념이 아니네요. 개념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생긴 거니까 네.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왜 나는 직장을 이렇게 한 3, 4년 다니다가 오래 못 다니지 해도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예,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생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유캡틴님, 아드님, 네. 직장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그 제목 이름 없는 NULL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네, 음악제약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제약 금요일의 코너, 전 선생님의 사주 카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악제약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이 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을 마무리하는 음악제약, 저는 임대용이었고요. 오늘도 90분 동안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음악제약은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에로의 미드나잇 블루, 사자차 떠버기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